굿닥터 나누는 건강 힐링의 지혜. 안녕하세요.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박서진입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진 장수 시대에는 더하고 높이는 플러스 1호가 필요한데요. 부족한 것은 채워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자, 지금 TV를 비롯해 다양한 플랫폼에서 저희 방송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혹시라도 본 방송을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은 한경 검색해 주시면 다시 보기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장님과 1대1로 건강 상담이 가능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가까이서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 매거진. 오늘은요, 폭염과 열대야도 꺾지 못한 러닝 열풍, 정말 러닝 열풍이 뜨거운데요. 러닝을 하면서 느껴지는 단순한 무릎 통증이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지 아니면 단순 통증인지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무릎 통증과 관련된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려보면서 오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어떤 분과 함께할지 오늘의 굿닥터 잠시 후에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할 굿닥터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정재현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정재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러닝 열풍이 정말 뜨겁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밤낮으로 뭐 새벽에도 그렇고요. 정말 뛰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새 이렇게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러닝 열풍은 정말 꺾을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다 말하고 있는데요. 네네. 실제로 이제 각 동네마다 그냥 혼자만 뛰는 그런 러닝이 아니고 이제 3, 4, 5고 좀 모여서 같이 맞아요. 러닝을 하는 그런 러닝 크루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러닝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늘어나는 만큼 한편으로는 또 러닝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계신 그런 오해 같은 게 좀 있어서 좀 그거 좀 바로잡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계속 뛰다 보면은 무릎 관절이 망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진료실에서도 많이 있으신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실제 학술지에서 나타난 그런 메타 결과를 보면은 러닝을 조금 오랫동안 즐겨 하셨던 그런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퇴행성 관절염의 비율이 한 3분의 1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라고 보고된 논문이 있었습니다. 오히려요, 오히려. 이게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달리는 과정이 우리가 이제 무릎은 평상시 보행을 할 때는 이렇게 좀 사뿐사뿐 걷지만 이제 달리는 과정은 큰 충격이 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무릎 관절이 망가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무릎 관절 주변에 인대라든지 근육이 다 강화가 되면서 그런 연부 조직의 강화의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 네. 또 하나는 그냥 걷는 것보다는 이제 중력에 반해서 쿵쿵하는 그런 과정들이 뼈 내부에 골 밀도를 증가하게 하는 그런 큰 장점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마 관절염 비율이 더 낮게
보고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러닝 하시는 분들은 무릎에 좀 좋지 않을까 많이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적당한 이 러닝은 또 무릎을 이제 보호하고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좀 안심하고 뛰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요즘 이제 뭐 여러 관절도 그렇지만 환자 연령층이 젊어지고 있거든요. 네. 무릎은 어떤가요?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은 네. 2014년에는 이제 그런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료를 보는 그런 빈도가 약 한 18,000여 명 정도였다고 하면은 한 10년 사이 2023년에는 22,000명 정도로 한 120%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까지 가지는 않고 보통 이제 연골 연화증 이라고 해서 이제 대퇴골과 슬개골 사이의 연골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그런 증상으로 많이 내원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그거 외에도 무릎 부상으로 이제 병원에 오시는 빈도가 젊은 환자분들이 한 35% 정도로 네. 꽤 높게 나타나곤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무릎 쪽도 퇴행성 관절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무릎 질환들의 환자 연령층이 또 젊어지고 있다는 거 저희가 통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관절 질환은 정말 이제 중장년층만의 질환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이제 젊은 나이에도 이제 아까 이제 연골 연화증이라고 소개를 드렸지만 네. 그 질병을 말씀드렸지만 방치하게 되면 이 연골 연화증이 실제로 연골의 결손으로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 네.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퇴행성 관절염의 시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연령에는 아무래도 이제 외상성으로 다쳐서 좀 관절염이 생기신 분들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이렇게 연골 연화증 방치하신 분들 혹은 이제 꼭 젊지 않더라도 좀 더 나이가 들다 보면은 이제 결국 무릎이랑 관절을 계속 반복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거에 의한 노화에 의한 관절염도 생길 수가 있겠고요. 또 정상 체중보다 조금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경우에는 이 결국 이 무릎 관절에서 내가 견뎌야 하는 그 상체 무게가 많아질수록 네. 연골이 좀 닳고 그렇게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들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 주의 깊게 본인의 증상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요, 혹시 무릎 관절염 혹은 무릎 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 고민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바로 연결해서 저희 정재원 원장님과 1대1로 상담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의심이 될 때는 여러 가지 증상들, 우리 몸이 신호를 보내는데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질환을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이제 요새는 환자분들이 이제 무릎이 붓는다 혹은 다리가 휘어진다라는 네. 표현까지도 같이 좀 해가면서 무릎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래도 증상으로는 무릎의 통증이 가장 주 호소가 되겠습니다. 그 통증이 보통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아프다기보다는 이제 걸을 때 그리고 중력에 반해서 내가 걸어야 될 때 혹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그럴 때 통증이 가장 주 호소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무릎이 자꾸 붓는다 혹은 이제 무릎이 휘어진다라는 것도 다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걸 또 초기에 발견하면 수술까지 가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초기에는 어떤 치료법이 좀 있을까요? 처음에 좀 아프기 시작한 순간에는 아무래도 이제 가장 보존적인 치료라고 해서 이제 그냥 약을 좀 먹는다든지 네. 따뜻한 찜질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조금 더 약을 먹었더니 완전 극초기 같은 경우는 약을 먹으면 보통 금방 또 낫습니다. 네. 근데 약을 먹었는데도 계속 아프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가까운 병원에 가시게 되면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연골 주사 같은 주사를 이제 관절 안에다가 맞게 되는데 그 주사의 성분이 히알루론산이라는 그런 원래 관절에게 있는 그 성분을 관절 강에 주사를 맞게 됩니다. 네. 그렇게 초기 치료를 해도 내가 계속 이상하다 뭐 조금 나아진 듯 했는데
보통 이제 그런 관절강내 주사도 한 6개월 정도는 가거든요. 네. 그 기간이. 근데 한 3, 4개월밖에 안 돼 계속 아프고 그런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뭐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연골의 손상이나 연골판의 파열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심하게 다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고요. 그렇게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MRI를 찍었더니 뭐 관절이 조금 상했다. 그런 경우 이제 초기가 아니고 중기 정도로 치료 방법이 넘어가게 되는데 중기 때는 이제 뭐 관절 내에 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정형 생물학적인 제재로 이제 골수 줄기세포를 맞는다든지 아니면은 지방에서 유래한 지방 줄기세포를 맞는다든지 그런 아니면 PRP라고 해서 요새는 또 이제 피를 뽑아서 말초혈액에서 피를 뽑아서 그거를 관절 안에 주입하는 그런 PRP라는 이제 자가 혈장 풍부 그런 치료술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네. 그런 정형 생물학적인 제재를 이용한 치료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도 이제 더 관절염이란 거는 어쨌든 이제 노화에 의해서 계속 뇌 충격이 반복되고 누적되면서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더 진행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관절을 인공으로 대체하는 그런 치료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퇴행성관절염의 단계별 치료법을 저희가 간단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초기, 중기, 말기로 갈수록 각각 다른 방법들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었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상태에 맞게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